문제들이 조금 그리고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적으로 좀 재밌는 예제들 위주로 실습을 하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은 각자형 구조물을 실제 모델링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예제인데요. 케이블 지금 사장교육의 정책 해석 예제인데 시간 관계상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가 되게 유사한 모델링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선요소 말고 이제 2차원 요소를 사용하는 해석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왼쪽 상면에 있는 그림과 같은 핵 문제에 대해서 고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 해봤는데요. 실제 이 생긴 형상을 그대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쉘 요소, 판 요소를 사용해서 있는 그대로 3차원 모델링을 완성하고 그 모델에 대한 동일한 하중 조건, 동일한 전개 조건을 구했을 때 결과가 과연 유사하게 나오는지 당연히 유사하게 나와야겠죠. 유사하게 나오는지로 확인하는 그런 예제를 할 건데 이 예제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수의 이제 파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모듈에서 이어 붙여서 전체 구조 형상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파트들을 만들고 이것을 불러들여서 이어 붙이는 그런 작업에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모델링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찾다가 가장 아무래도 좀 단순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경험해볼 법한 구조 부재인 이제 RC 기둥을 예제를 하나 좀 만들어봤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신 것처럼 콘크리트 이제 기둥 안에 철근을 이제 배근해서 보통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철근까지 들어간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코어 같은 경우는 3차원 솔리드 요소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 이 안에 배근되는 철근의 경우는 트러스 요소를 사용해서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3차원 요소와 1차원 요소가 결합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모델링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램은 이 두 개의 이제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매설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뭔가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인터랙션 옵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철근은 완전히 이 안에 매설되어 있다. 그래서 인베디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해서 이것을 모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한 4개 정도의 예제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고유치 해석 예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치 해석 중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좌굴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 어떤 인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찌그러지는 그런 영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좌굴이라고 하고 좌굴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유치 해석 기법 그리고 비선형 해석 기법 크게 두 가지 관련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뭐 재료적인 비선형성이나 기하적 비선형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고유치 해석으로 충분히 좌굴 하중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좌굴 형상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선형, 비탄성 해석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기하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좌굴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예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둘 중에 어떤 걸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SNS에 뭔가 올릴 때는 이런 모델이 좀 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해석이 되면 사진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예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케이블 지지 교량이고, 물론 이제 교량이 기본적으로 3,000 모델이지만 저희가 뭐 편심화 중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보기 위해서 2차원 구조체로 북한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파트를 좀 만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 거드 같은 경우 그리고 주탑은 기본적으로 휨하죽을 만든 구제라고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드와 주탑은 여러분들이 빔 요소로서 모델링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장 케이블은 이제 인장용만 받는 구제이기 때문에 굳이 무요소로 모델링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트러스 요소로 이제 모델링하는 그런 전략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트에서 이걸 다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연습 좀 해야 되니까 파트를 좀 여러 개 나누겠습니다. 이를테면 거더와 주탑이 하나로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파트 하나, 그리고 이 케이블만 있는 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파트를 총 2개를 이제 만들어서 어셈블리에서 향후에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바쿠스를 지금 켜시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트 모듈에서 파트 1은 거더와 주탑이 있는 이 모델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재원을 참고해서. 그리고 파트 2는 이러한 케이블만 포함되어 있는 모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요만큼만 모델링을 하고 파트 2를 만든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얘를 4번 콜 하시면 돼요. 4번 콜 하시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미러링을 해서 뒤집어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좀 복잡하다 보면 그냥 하나의 파트에 파트 2에 요 4쌍의 케이블을 전부 다 모델링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셈블리에서 파트 2를 단순히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시간 동안 2개의 파트를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하시기 바라고, 혹시 잘 안 되시면은 손을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조기사님들 몇 분들이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전체 길이는 900m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대략 한 100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120m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델을 해주시고, 지금 모델에서 거더와 주탑의 연결은 사실은 이제 교량의 디테일을 보면은 2개가 분리되어 있고 중간에 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오늘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더와 주탑은 마치 이제 프레임 구조처럼 완전히 간격되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실 거는 파트 1, 파트 2 모두 2D 플래너를 선택하시고 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차원으로 선택을 하고 모델링을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3차원으로 하지 않고 2차원을 선택을 하시고 모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 요게 이제 저는 파트 1. 파트 2는 케이블만 나로 기다려가지고
것 같아요. 남은 아니 이거 쪼갰다고 하시는데 계란이 그러니까 이거를 20원 25원 그건 아니죠. 현재 구간 226. 그거를 4개로 나눠 이거 하나, 5개 20분 각자랑 맛있다. 좋아요. 주택도 파티만 나왔어요. 이거 이제 주탑이 56.7. 이게 이제 2차원 몇 보니까 어셈블리에서는 미러링 해가지고 복사라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됐으면 아마 3개 축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트2에서 요놈 있죠? 요놈을 미러링을 하겠습니다. 미러링 하는 거는 여기 트랜스레이트 이쪽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확장이 됩니다. 중에 밀러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셀렉트 타입 오브 밀러 오퍼레이션에서 저는 이 놈을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카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링 하는 라인이 여기 없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라인을 임의로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미러링을 할 겁니다. 미러링 라인, 그 다음에 미러링 할 겁니다. 선택하고 던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거는 다시 지우면 되겠죠. 이거 원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따가 어셈블리에서 불러서 2번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 부르고 카피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쪽에 이렇게 완성합니다.
이렇게도 좋고 아니면은 복잡하다. 그냥 난 좌표를 다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또 사실 해봐요. 다 거의 다 되셨나요?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 손이 빠를 거니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프로퍼티를 넣기 전에 어셈블리를 먼저 좀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테스트 해보려고 몇 개를 좀 해봤는데 이건 저는 쉬우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파트 1과 2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이것을 눌러서 실제 해석하려는 물체들을 눌러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게 겉하고 슈타이고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오토 옵셋 프롬 어더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두 개 이상의 그 파트를 선택하면 일단 얘가 임의로 알아서 두 개를 좀 분리를 해줬습니다. 두 개 이상 선택할 때는 이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복수의 오브젝트를 선택. 만약에 오토 옵셋을 끄면은 그냥 원래 있는 좌표대로 붙입니다. 구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를 턴오프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얘를 하나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요 놈의 위치는 여기 와야 되니까 얘를 이제 움직이는 거 트랜스레이션 여기 트랜스레이트 인스턴스 요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케이블을 전혀 못 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케이블 넣는 거부터 조금 같이 아. 좀 해주세요. 아트로 다시 투를 그림 이게 여기가 없나요? 구조도 주탑하고 이제 케이블을 넣는데 이제 요 그림처럼 순전히 케이블만 그리는 거 그림을 그리면 되고 좌표 이 모델 설명을 제가 나왔습니다. 좌표도 지금 못 넣는 거. 전체가 이제 구조 학생들도 못하고 있는데 구조 여기 보시면 집안쪽 학생들이 못하는 거. 케이블의 이 도축 방향의 간격은 20m입니다. 20m로 일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탑에서의 수직 방향 이 간격은 4.33m. 4.33. 저는 좌표를 어떻게 했냐면 요 점을 0,0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점을 먼저 만드시면 돼요. 0,0, 20,0, 40,0 쭉 점들을 찍어놓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위치가 220,0이니까 요 탑은 220,100. 100부터 4.33을 계속 빼가면서 Y 요 주탑 부분의 좌표들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점을 찍으면 되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점이 20개, 이쪽 방향으로 20개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점과 점을 그냥 이어서 마우스로 그냥 직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을 만드신 다음에 얘를 아까 미러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을 찍는 거는 요거 십자가 마크를 누르시고 여기에 다이얼로그 박스에 좌표를 넣으시면 돼요. 0,0, 20,0. 그러면 점이 여기서부터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그냥 넣어가지고 이 십자가로 표시되는 이 점을 다 일단은 포인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 놈을 눌러서 마우스로 그냥 요 점과 요 점 이어서 선 하나 그리고 요 점을 눌러서 선 쭉쭉
쭉쭉쭉 모델을 완성하시면 마이너스 우리 저기 누가 조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좀 봐줘. 저기 유성빈 학생하고 윤성기 학생하고 문종인 학생하고 너희들 다 아는 거니까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선을 그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이 스케치하는 거는 사실 오토캐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토캐드 여러분들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점수를 치고 넣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사실은 뭐 보조선들을 그려가지고 보조선들을 카피해서 만나는 점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을 그은 다음에 보조선들을 다시 지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도 괜찮고요. 오토캐드처럼 스크림 같은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근데 나 다른 데로 그때 거기 차트에 플러스 원하는 거 잘못 만들어. 교량하라고 했잖아. 건물에 조교를 해도 건물에 굉장히 재밌는 테크닉이 있어요. 작교를 안 하셔서 조교를 안 이 친구가 이렇게 이거를 밀어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단추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모델링을 쉽게 스케치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은 사실 이제 딱 떠오르지가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면에 모델이 다 완성됐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러링을 해주고요. 복잡하다, 아직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좌표를 습관적으로 반대쪽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선을 이어서 만들어주고 미러링하는 거는 잠깐 다시 좀 해주시죠.
만약에 이거 두개 없으면 지금 울지 마. 먼저 이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미러링을 땡기는 미러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 미러링을 하는 방식은 카피도 되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미러링할 그 기준선은 제가 아까 그것도 버티컬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없으면 그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링 할 대상.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테이블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뭐하는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똑같은 것이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기준선은 당연히 지워야겠죠. 실제 모델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파트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노란색 표시에는 스케치가 지금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제너레이트를 반드시 해줘야지 모델이 업데이트가 어려워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다음으로 부하점 확인. 자, 이제는 어셈블리로 먼저 가보죠. 어셈블리. 어셈블리에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해둔 파트가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 파트를 다 쓸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에 이제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오토 옵셋 프롬 어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놓으면 일단은 임의로 이제 불러드리는데 얘네들을 일단 떨어뜨려서 일단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개를 이제 하다 보면 얘네들이 막 겹치면서 불러와지는데 저희가 이제 얘네들의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일단은 떨어뜨려 놓고 부른 다음에 정확한 위치로 재배치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움직여 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Translate Instance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Select the Instance to Translate. 그러니까 움직일 대상을 선택해라라고 되어 있고 마우스를 이쪽 갖다 대면 색깔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Done을 누르시면 이제 얘가 얼만큼 이동할 거냐를 벡터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벡터의 첫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좌표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후 좌표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점을 선택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벡터는 어쨌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포인트를 이 점으로 선택을 해서 누르시면 이쪽으로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처럼 파트를 한쪽만 만드는 분들은 이게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다시 눌러서 케이블 한 번 더 불러와도 되고요. 얘를 카피를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카피하지 않고 저는 그냥 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번엔 1로 와야 되죠. 프레스레인 인스턴스를 한번 누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넌 이번에는 끝 최상단점을 가지고 정의하겠습니다. 최상단점 찍으시고요. 요점 그 다음에 이제 잘 찍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요놈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림만 그냥 붙여져 있는 거지 얘네가 합쳐져 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네들을 합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래 보시면 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머지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얘네가 합쳐진 새로운 놈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략 이런 이름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리고 머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웬만한 것들은 디폴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뭔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경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붙을 경우에 그 경계를 지우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부여하거나 하중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리테인이라고 놓고 그냥 컨티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붙는 게 완료가 돼요. 이 아래 던까지 눌러야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 더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트리에 보시면 이 어셈블리 요 트리에서 인스턴스에서 요 세 개가 지금 서프레스가 되고요. 새로운 놈 요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부터는 이 모델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합쳐진 요 놈이 이제는 요 놈만 지금 도메인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까지 좀 진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저장을 하면 수정을 그리고 머지까지 다 되시면 머지까지 다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은 프로퍼티에 가서 케이블과 주탑과 거더의 물성을 확인하셔가지고 섹션 모델까지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섹션 모델은 총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두 놈들은 빈요소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고요. 이 놈은 플러스 요소로 모델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놈은 기하학적 물성이 단면적만 필요한데 빈요소의 경우는 단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 2개 그리고 토셔널 컨스턴트 J 값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로 물성으로는 둘 다 E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물성들은 이 테이블에 있어요. 탄성계수, 거더와 파워와 케이블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면 2차 모멘트가 지금 주축에 대해서만 이 테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한 축에 대한 값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2차 원 해석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축에 대한 구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가정을 그냥 하세요. 어차피 얘는 반영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한 0.5 정도. 그리고 J 값도 대략 0.5 정도로 가정해서 섹션 모델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웨이트 정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산해서 덴시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예제에서는 지금 그 속도를 봐서는 그 매스까지 정해가지고 그래비티 로드를 제압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그 섹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웨이트는 무시하시고 일단 어셈블리에서 머지가 다 되신 분들은 프로퍼티 모듈로 돌아가서 이 세 개의 섹션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케이블과 거더와 주탑에 각각 필요한 섹션 모델을 어사인 하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섹션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멤버들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그냥 다시 한번 찾아. 뭐야? 뒤로 가야 돼. 지금 이제 주탑의 형상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런 코셀 박스 같은 경우는 섹션 라이브러리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에서 제너럴라이즈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기하도 무쌍을 직접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더의 무쌍의 경우 단면적은 0.75, 그다음에 주축에 대한 I 값은 1.446. 그다음에 일단 대칭 단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멘트는 제로가 되고요. 단면 2.5, 또 다른 축의 단면 2.5는 아까 0.5 정도로 가정하게 됐죠. J 값은 포셔널 컨스탄트입니다. 얘도 0.5 정도로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산도 하시고 이제 전자탄석의 G 값은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빔 요소를 이제 적용하는 경우는 빔 요소의 단면의 축 방향을 꼭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빔 오리엔테이션 옵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모델에서 케이블을 제외한 거더와 주탑은 빔 요소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빔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어사인 빔 오리엔테이션을 누르시고 거더와 주탑의 보다 주탑 요소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선택할 때 이제 셀렉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걔가 더해지는 거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제 클릭하면 걔가 빼집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면 케이블들은 자동적으로 다 선택해서 빠지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이기 때문에 1축은 당연히 0,0,-1이라고 하는 G축의 역방향으로 이제 정해주면은 단면축이 정확히 잘 효과적으로 1번 축, 1번 축, 거더 주탑에서의 1번 축, 거더에서의 1번 축이 잘 정해져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있겠죠? 네. 메테리얼 그 수치형 보시고 아, 네. 보이시나요? 너무 영어 좀못 쓰셔서 쓰셨어. 0.0.1 무슨 생각? 적성을 볼때 0.5 맞고 자, 여기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고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스텝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스텝 얘를 그냥 눌러서 선형 탄성 해석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필드 아웃풋 메인즈를 접근을 하셔서 이것을 두 번 클릭 왜다 0.5?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에서 확인할 응답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 폴스 앤드 리액션 쪽에서 어느 하나 클릭하셔서 섹션 폴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해석 종료 후에 입요소의 단면에서의 너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랙션은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해도 되니까 모드로 바로 들어가시면요. 경계 조건 먼저 잡겠습니다. 우리 이 모델에서 보시면 주탑의 최하단부는 고정단이고 거더의 양쪽은 롤러입니다. 그래서 고정단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클릭을 하시고 픽스드 하고 미케니컬에서 왼쪽 타입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리미테이션 컨티뉴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정해질 포인트를 두 개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해야 되는 자유도는 U1, U2, U3 X, Y 축 변이와 회전 그 다음에 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왼쪽 끝, 오른쪽 끝,
이건 롤러기 때문에 X축 방향, Q축 방향에 대한 것만 풀어줘야 되겠죠? 수직 방향만 구속을 이것만 나가주시면 됩니다. 항상 모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델에 지금 그 전체 좌표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좌표계는 여기에 이 뷰포인트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 있고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개 조건이나 하중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중을 태울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하니까 이 그림과 같이 76.2kNm/m라고 하는 분포 하중을 제하해 보겠습니다. 분포 하중. 크기는 76.2kN이고요. 퍼미터고. 저는 힘의 단위를 kN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드를 표시하시면 여러 가지 하중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라인 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티뉴. 그러면 이 라인 로드가 작용될 위치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전 구간에 걸쳐 작용하기 때문에 얘들을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에도 다 선택이 되니까 케이블을 빼주죠.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다 빠지고 거더만 이렇게 쭉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서 하고 컴포넌트가 이제 1, 2가 있는데 2가 이제 하반항이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76.2를 하시면 이렇게 벡터로서 하중이 표시가 되거든요. 컴포넌트 1은 이제 글로벌 X방향이고 컴포넌트 2는 글로벌 Y방향.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 단계도 좋으니까요.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전단계 여기 안 학생들 그 있는데 그래요? 유생들 빨리 좀 돌아다니면서 좀 민석이, 유성기 케이블 뒤로 아 근데 시프트 누르고서 하면 다 빨간색으로 이거를 잘 돼요? 케이블 건데 머티리얼은 단면적이 0.02mm 그 다음에 아니 유튜만 그 다음에 이제 걷어하고 파워를 바깥으로 색정을 또 이제 입히면은 다 들어가는 그 다음 마지막에 디오레스는 위에 거에 흑돌 누르고 하고 해주세요. 투에서 마이너스 72.5 아 이거는